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기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지역 소도시에서는 제주도 여행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주에 다녀와서 반 친구들 앞에서 경험담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해외여행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지만 제주는 역시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하는 뭔가가 있는 곳입니다.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이국이란 느낌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라는 곳이 지금은 여행지로서 각광받고 있어도 심지어 누구든 몇 번은 가봤을 흔한 여행지 같아도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 대중들 사이에서 모르는 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이 석상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돌하르방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만큼 제주는 알면 알수록 지금껏 몰랐던 게 많았음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이번 편의 소재가 되는 모코에나는 바로 그러한 제주의 또 다른 역사 속 일면을 알게 해준 만화입니다. 모코에나는 우리만화연대가 기획하고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했었던 월간 무크지 보고의 4편에 걸쳐서 수록한 만화입니다. 중편이죠. 정용현 작가는 정간의 소사로 가족 이야기 속에 흐르는 민초들의 미시사를 보여주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그 장기를 한층 더 깊이 갈고 닦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몽골의 제국인 원이 점차 저물던 원명 교체기입니다. 역사 왜곡이 좀 심하긴 하지만 드라마 기황후가 바로 이 시기를 소재로 삼고 있죠. 만화에선 김은희 작가의 더 칸 그리고 김혜린 작가의 비천무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모코에 난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바로 앞서 소개한 그 기황후의 오빠와 그 형제들을 비롯한 부원배들이 말 그대로 판을 치고 있었던 고려 후반기가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만 기황후 손길에 놀아나는 원나라 때문에 부마국 입장에선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원에서 오랜 시간 볼모로 있다 돌아와 왕이 된 공민왕은 즉위 직후에 따은 머리를 풀고 원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원의 힘이 기울고 있음을 파악한 데 따른 정책이었죠. 부원배들을 죄에 처단하여 민심을 얻고 빼앗겼던 영토도 탈환했지만 한 곳이 남았으니 바로 그곳이 제주였습니다. 본래 탐나라는 왕국이었지만 고려에 복속되었던 제주는 초원에 다니던 몽골족의 나라인 원이 말을 키우는데 좋은 곳으로 눈여겨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몽골인들은 제주를 집어삼키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치는 오랑캐라 하여 모코라고 하죠. 제주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모코들과 섞이고 그런 채로 또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도 저들은 이미 제주 백성이 아니라 오랑캐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고려는 모코들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원이 쫓겨나고 새로운 한족의 제국이 섰으니 이름하여 명입니다. 성질이 불가기로 정평이 나 있는 주원장이 황제에 올랐고 고려는 원 대신 명을 섬겨야 될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주원장은 제주의 말을 2,000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조정에선 난감해하면서 제주로 협상을 하러 갑니다. 당연히 모코들은 분개했지만 다 죽을 거냐 살고 볼 거냐 구스르는 고려 관리의 말에 일단 300필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300필로는 주원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터 공민왕은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모코를 토벌하라. 그 명을 받던 이가 바로 최영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그 백전의 용사 최영은 공민왕의 명을 받들어 부대를 이끌고 모코를 치러 떠납니다. 제주는 이제 피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피바람 앞에 고려 여자 버드라기와 모코의 백호장 성나리 목에는 부부로서 그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역사 만화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제주도에 오토바이 여행을 했어요. 그때 한 열흘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뭐 제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던 채로 여행을 했었고요.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제주도를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한 15년인가 지나서 제가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제주 역사 기행이라는 책을 봤어요. 네. 봤는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나와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과서에서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축에 속하는데도 알 수 없었던 얘기니까
그걸 보고서 아, 이걸 한번 만화를 그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작품을 그리는 것보다는 답사라는 것도 좀 말이 좀 어폐가 있고 그냥 즐기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취재를 빙자한 여행이죠. 그렇게 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2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오름을 한 뭐 20몇 군데 올랐고 전국 구석구석 최대한 많이 다녔어요. 오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 새별 오름, 한자로는 효성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새별 오름이죠. 거기에서 지금으로부터 673년 전 그 고려군과 목호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목호의 최후의 항전지가 범섬이거든요. 강정마을 맞은편에 있는 건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도 이제 한번 그 낚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배 그 운송하는 그 배를 탔었는데 25,000원인가 주니까 그 섬을 한 바퀴 돌게 해주더라고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고 673년 전에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크지에 그랬었던 게 한 15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책으로 묶었을 때는 280 몇 페이지였던가? 그러면서 이제 그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려고 많이 애를 썼죠. 당시 정세, 아니면 자연 풍광,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주도 가면은 무엇보다 오름이죠. 네. 제주가 가장 제주답게 느껴지는 게 오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름은 360개 정도 있는데 가장 큰 오름은 물론 한라산이죠. 나머지는 이제 새끼 화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건 다랑시 오름하고 따라비 오름. 그 다음에 이제 또 찾는다면은 목호하고 고려군하고 전투가 있었던 새별 오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름은 원래 그 산으로 그 완전히 숲으로 이제 뒤덮여 있던 건데 그 몽골군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다 불태웠죠. 네. 거기서 이제 풀이 자라면서 말을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름과 800년 전 오름은 차이가 있죠. 당시에는 숲으로 뒤덮여 있으나 지금은 초원이죠. 그 모습들을 어쨌든 한번 한번 가보면 예, 좋겠어요. 반드시 가볼 장소로 추천합니다. 네. 작품을 통해서 더 표현하고 싶었던 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하고 제주도 말이었어요. 제주도의 언어. 그래서 제주도에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느티나무는 굴무기낭, 팽나무는 퐁낭, 뭐 그런 것들을 좀 작품 속에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고, 물론 말이 주 소재니까 말과 관련된 것들도 작품 속에 녹여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제주도 풍속, 자연, 역사, 문화 예. 어우러지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예, 빙떡 먹어봤습니다. 아주 맛있었는데 네. 그걸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먹이고 싶어가지고 맛보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새 애들한테는 또 그 입맛에 안 맞나 봐요. 바로 이렇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근데 빙떡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경조사 때 제주도 사람들이 항상 했던 귀한 음식이죠. 버드라기가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먹어서. 버드락이라는 이름은 네. 현진건 소설 무영탑에 나오는 그 소설 주인공에서 제가 따온 이름이에요. 그대로 쓴 건 아니고 네. 그 현진건 무영탑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은 구슬락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나 재밌게 봤었고
그 소설 속에 있는 그 여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설에서 따온 여자 주인공 이름을 변형시켜서 버드락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성밖에 안 나온. 예, 네. 정씨 연인이죠. 예, 정씨. 제가 내 정치지만 그 정씨하고 또 다릅니다. 완전. 그렇죠. 예, 공교롭게 같을 뿐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제주도에 국한된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640년 전 동북아시아 정세와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친일, 승리 사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친원파들이,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인데 당시 이름으로는 구원배들입니다. 구원배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그런 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해안가에 기묘한 비석 하나와 석상 둘이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멋을 낸 글씨로 휘갈겨 쓰여 있습니다. 애월읍경은 항목묘로의 땅. 두 무인상의 위험이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한쪽은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 그리고 다른 한쪽이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자, 애월읍에 와보시면요, 저렇게 애월읍경은 항목묘로의 땅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항목멸호, 말 그대로 몽고의 항전을 하고 그리고 오랑캐를 멸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항목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삼별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항파도리가 나오는데 삼별초가 몽고에 맞서 싸웠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쪽으로 가면 새별오름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왕의 입장에 따라서 이 타이밍에 얘들을 없애자라고 해서 바로 그 최영 장군을 내려보냅니다. 이 제주 땅에 내려보내서 모코 세력들을 토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토벌전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새별오름이에요. 이 삼별초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모코 토벌전의 역사가 있는 땅이라 해가지고 그 애월읍경은 항목묘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에 비석이 서 있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 그리고 이제 항전의 역사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자체는 맞는데 과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의 역사,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역사,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이제 누가 옳고 그른가 해야 재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각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서로 맞부딪혔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반 백성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지점에 바로 이 작품, 목고의 난이라고 하는 작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목고들이 최영 장군의 그 군대와 맞붙었던 새별오름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기부터 시작이죠. 애월읍경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새별오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쫓기듯이 서귀포 쪽으로 가서 범섬으로 가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선을 따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 뒤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의 바다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영 장군의 함대가 정박한 곳은 정확하게는 이곳이 아니지만요, 바다는 이어져 있으니까요. 저 수평선 너머에서 새카맣게 몰려오는 배들을 보면서 모코들은 기가 질렸을 듯합니다. 모코와 최영 부대가 가장 거세게 맞부딪힌 곳인 새별오름입니다. 완만해 보이는 오름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관광객들을 실어온 버스들도 많이 보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많아 보여요. 자, 뒤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새별오름입니다. 최영 장군의 군대와 모코가 일전해버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 저는 제주에 찾아왔으면서 한라산 외에 오름들은 잘 오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 오름은 처음 가는 건데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축제라는 얕봐선 안 됩니다. 300m가 넘더라고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선 들풀축제라는 행사가 매년 열리는데요. 행사 자체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모코들이 제주에서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오름에 불을 놓아서 숲을 모두 없애고 목초지로 만들었던 일이었으니까 근원을 따지자면 모코들에게서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행사 때 쓰는 불은 제주의 성스러운 곳인 삼성열에서 채화해서 들고 온다는군요. 이곳엔 가을 억새가 상당히 절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선 이 공간에서 최용 부대와 모코들이 거세게 맞부딪힙니다. 멀리서 볼 땐 만만해 보이던 각도가 바로 아래에서 보니까 좀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과연 제주 뭐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등산로에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줄을 꼬아서 계단처럼 깔아놓았는데요. 들불축제 때문인지 곳곳에 소화전이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상당히 까마득한 각도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면서 지쳐서 멈춰서던데요. 저도 참 운동 부족을 느꼈습니다. 이게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되는 경사입니다. 이게 거의 다 와갑니다. 고지가 저 앞에 보이네요. 그래도 산은 다 오르면 기분이 좋죠. 해발 519.3m, 실제로 오르는 높이는 119m 정도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고 또 가파릅니다. 산 정상에 오른 기분을 나름대로 만끽해 보았습니다. 네, 새별 오름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뭐 양방향에서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올라와서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갈대숲이 올라올 때 보는 그 갈대숲 풍경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이제 그 낮은 지역하고 한라산 쪽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공간 그 새별 오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갈대숲인데요. 이 갈대숲을 제대로 조명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약간 재밌네요. 네, 올라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풍경 자체는 아래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팔라서 웬만한 그냥 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올라가면서 케이블카 왜 없냐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거나 재밌습니다. 애들도 오고요, 학생들도 오고 위에로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병아리들. 내려가는 길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말을 달릴 수 있다니 모코도 진짜 대단했던 거 아닐까요? 과연 몽골 기병의 후예들입니다. 335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던데 억새와 가을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한남리 복지회관에 와 있습니다. 예전엔 리사무소였죠. 여기에 굳이 제가 와 있는 이유 뭐냐면요, 바로 이곳에 고려 정시여인 열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녀 정시의 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열녀 정시가 바로 모코에 난 만화 속 두 주인공이죠. 성나리 보게와 그 아내인 버드라기. 그 중에서 이제 버드라기가 바로 이 열녀 정시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네, 우리 만화 속에서 성나리 보게 또는 석방리 보게, 여기 지금 비에는 또 석공리 보게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기록에 따라서 표기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몽골인들 이름을 한자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읽었을지는 모릅니다. 이 비석은 원래 이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 담벼락에 붙어 서 있던 걸 2006년에 한남리 사무소로 옮겼고요. 그나마도 창고에 들어갔다가 이듬해쯤에 마당에 세워졌는데요. 사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걸 2019년 10월 현무암으로 된 비각과 돌담 그리고 해석비를 세워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찾아온 게 지금 모습이 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시점이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았네요. 한남리 일대를 문화유적길로 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일환인 모양입니다. 정시여인 열녀비에서 차로 20분 정도 움직이면 외돌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는 길목 저만치 바다 위에 목고들이 최후를 맞이한 범섬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외돌개보다는 저 섬을 보러 간다고 해야 되겠지만 외돌개 자체가 또 모코에난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자체로도 꽤 멋있어서 관광객들이 늘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7코스에 오시는 분들에겐 코스 시작점인지라 또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계단을 내려가면 해안가 절벽 쪽에 저렇게 큰 바위가 하나 바다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저 돌이 바로 외롭게 서 있는 돌, 외돌개입니다. 네, 외돌개에 왔습니다. 외돌개는요, 화산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기암괴석입니다. 굉장히 크죠. 천지연폭포 근처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외돌개의 온 까닭은 사실 뭐 외롭게 있다, 혼자 서 있다라고 가지고 외돌개라 불리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코에난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겠죠. 저 외돌개 바위 저 뒤편에 보이는 섬 있죠. 저 섬이 바로 범섬입니다. 호랑이 형국을 띠고 있다 해가지고 범섬이라고 불리는데, 새별오름에서 쭉쭉 밀려나온 그쪽에서 패퇴하고 이렇게 쭉 밀려나온 모코들이 바로 저 범섬으로 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최영 장군이 저기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만화에도 나옵니다만 포위를 해서 절망에 빠진 모코들이 이렇게 자결을 하죠. 집단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코에난이 마무리가 돼요. 뭐 이후에 그 잔존 세력들이 일부 반란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다시 진압이 됐고요. 그렇긴 한데요. 저 외돌개 같은 경우 어떤 전설이 있느냐면은 저 범섬 쪽으로 들어간 모코들을 겁주기 위해서 최영 장군이 이 외돌개를 변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만 그래도 그 바위를 변장시켰다 해가지고 그 속을까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설은 전설이니까요. 외돌개는 굉장히 바다 한가운데 딱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 그 대장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대장금에서 이곳이 배경으로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왔을 때에는 대장금 촬영지라고 하는 표식이 이렇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모코에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코들의 최후가 바로 범섬이기 때문에 범섬이 잘 보이는 곳을 이제 이 여행의 마무리 장소로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진입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외돌개 풍경입니다. 외돌개와 오른쪽 절벽 사이에 딱 범섬이 자리하고 있죠. 저만치요. 근데 오후쯤 오시면 대체로 해가 역광 방향에 뜨는 바람에 사진 찍기가 참 고역스럽습니다. 바다가 반짝반짝하는 통에 더한데요. 그래서 탐방로를 따라서 조금만 더 걸어보시면 이렇게 옆쪽에서 역광을 피해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범섬은 안 보이지만 외돌개의 모습을 세밀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앞서 전망대 옆에는 태양과 바다의 빛반사 때문에 사진이 어둡게 나오니까 프로 사진사한테 맡기세요 라고 호객하는 간판도 서 있는데요. 외돌개만이 목적이면 약간 옆으로 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탐방로를 따라서 조금 더 가보시면 이런 공터가 나옵니다. 전망대 쪽에서 보이던 절벽 위쪽입니다. 대장금 촬영지기도 하죠. 이곳 끄트머리에서 보면 서남 방향에 홀로 서 있는 범섬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역광이지만 말이죠. 모코에난의 흔적을 쫓아 떠난 이번 여행의 마지막은 바로 강정입니다. 2014년에 왔을 때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던 해군기지가 이제 이렇게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저만치의 범섬이 보이죠. 먼저 이렇게 강정포구에서 해군기지를 보았다면 범섬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강정마을 쪽으로 이동합니다. 강정마을은 이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때 흔적은 여전히 이렇게 딱지처럼 남아서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강정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강정천 위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위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을 향한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미군 기지를 짓느라 없앤 구럼비 바위를 향한 이야기, 그리고 평화를 향한 목소리가 보이고요. 이를 넘어서 제2공항 이슈에 이르기까지 근래 제주에 얽힌 이야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때 거리에 차려졌던 성당도 이제 비어있지만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었죠.
모코에난이라는 만화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서 그친 작품이 아니라 그 시기의 역사에 빗대어서 제주가 겪었던 여러 아픔,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후반에 일제가 연합군의 일본 상륙에 대비한 진지를 구축한다고 제주도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일이라든가 제주 4.3 사건, 그리고 근래 해군기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것들이 각자 별개의 일이 아니고 나아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무조건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은 힘의 뜻대로 흘러간데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말이죠. 이 모코에난 만화의 부제로 1374 제주 이 말이 붙은 까닭에도 그러한 위지가 담겨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은 정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곧 역사로 기록되곤 하지만 그 역사적 장면 뒤편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누군가의 삶과 일상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제주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힘이 정한 어떤 정의와 방향성 뒤에서 누군가는 편리하게 이용당하고 누군가는 이름 없는 희생자로서 어느 들판 구석에 굴러다닐 수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아픔이 비단 옛 역사 속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이 작품은 잘 보여줍니다. 강정천은 예나 지금이나 무심한 듯 흐르지만 그 위의 흔적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